왜 하필 한국인가요?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한국은 전쟁 국가라 언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로 가긴 싫어요. 여기 한국으로 발령은 죽어도 싫다던 미국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으로 가기 싫어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뉴욕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고 있는 라니엘입니다. 늘 전 세계의 사건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니엘, 다음 기사는 한국이야.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처럼 익숙한 지역도 아닌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이라곤 뉴스 헤드라인에서 분단 국가나 아시아 승객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마치 새로운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는데 모든 페이지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로만 가득한 느낌이었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커다란 가방을 질질 끌며 탑승 수속 창구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니 끝없이 늘어선 줄, 그 사이로 반짝이는 금속성 유니폼의 스튜어디스 언니들, 그리고 시끌벅적한 면세점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김치 냄새가 창문을 통해 퍼지면 어떡하지? 비행기 앞에 다다르자 커다란 동체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얀색에 파란 줄이 그어진 비행기 유리창 너머로는 저 멀리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그 위로 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지 않다. 저는 가벼운 다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자 맨해튼 빌딩 숲이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엔진 소리와 함께 속도감이 전해졌고 제 심장이 따라 뛰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륙 순간의 짜릿함이 제 몸에 전해지자 불만은 잠시 잊혔습니다. 물 한 병 주세요. 스튜어디스 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내 등불이 부드럽게 꺼지고 창밖엔 반쯤 어두워진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렌즈를 닦았어요. 설렘도 잠시, 14시간 뒤엔 낯선 땅에 도착하겠구나. 한밤중에는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곧 인천공항 상공에 진입합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듯 했지만 저는 버튼을 눌러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곧 새로운 이야기를 마주하러 가는 순간이었죠. 비행기는 천천히 구름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불빛들은 별처럼 반짝였고 밤바람이 느껴지는 듯 차가운 공기가 미처 닿지 못한 비행기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도착이다. 도어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실내 복도는 환했지만 바깥 공기는 깊은 회색이었어요. 눈앞에는 대형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인천공항의 조명과 활주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 여기가 진짜구나. 짐을 찾아 수화물 벨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가방을 발견하고 꺼냈습니다. 한쪽 어깨에 가방 끈을 걸치자 가볍게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 저는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어떤 승객이 저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인사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출국장을 나서자 거대한 천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던한 기둥과 유리창이 이어진 공간은 마치 우주정거장 같았고 사람들은 짐을 끌며 반짝이는 표지판만 바라보고 바삐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다. 무심했던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며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지는 네온사인, 빌딩 벽면의 대형 스크린,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러가며 생각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시아, 분단 국가라는 단어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꼬리바람과 차가운 공기에 맞서며 저는 이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제가 카메라로 담아낼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으로 날아온 카메라는 제게 새로운 운명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 줄기 찬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의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햇빛이 반짝이며 마치 거대한 우주기지 같은 느낌을 주었죠. 사람들은 짐 가방을 질질 끌며 분주하게 이동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첫인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 거리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 보이는 대형 광고판과 전광판. 제가 알던 아시아는 여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 소음마저 살아있는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장 거리로 나섰습니다. 발걸음마다 제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처음 만난 골목에는 작은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빨간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앞에 놓인 나무 의자 위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카메라로 사뿐히 다가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마치 드럼이 한 번 울린 듯한 충격이 골목 안에 퍼졌습니다. 제가 몸을 움츠리며 뒤돌아보니 버스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골목 입구를 부딪히고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빛을 반사했고 승객 몇 명이 출입문 반대편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중년 남성 한 분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은 푸르게 떨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나는 뭘 해야 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도 떨렸어요. 누구라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죠. 바로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의대생인데요. 도와드릴게요. 흰 가운을 입은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목에 걸린 청진기와 가방 속에서 꺼낸 응급키트가 그의 준비된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빠르게 다가와 환자의 목을 부드럽게 잡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you okay? 어디가 아프신가요? 환자가 고개를 가만히 흔들자 청년은 재빨리 심박을 확인하고 약을 꺼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숨을 죽였죠. 그 청년은 이상적으로 훈련된 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의대생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습니다. 약을 손에 쥐어주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환자의 어깨를 살살 다독였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약 10분이 지났을 때 환자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환자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조심스럽게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년이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버티면 응급차가 올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친절함, 위기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 제가 가진 아시아 승객은 까다롭다는 편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환자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청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그 청년은 제게도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의대생이지만 오늘은 우연히 이 골목에 있어서 도울 수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첫 취재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시작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면목을 만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곧 응급차와 경찰이 도착하며 정리되었고 저는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민수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에게 제 이름과 직업을 알렸습니다. 저는 라니엘이고 사진 기자예요.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죠.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카메라를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 이제부터 계속 담아야지. 골목을 빠져나오자 네온사인이 다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고의 긴장감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민수의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단단히 조이고 마음속으로 민수와 한국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제 진짜 취재가 시작되는구나. 비가 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전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짙은 회색 구름이 걷히고 빛바랜 벽돌 건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죠. 멀리 보이는 한강은 맑게 반짝였고 강변에 드문드문 놓인 자전거와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놓인 카메라를 집어들고 어제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준 민수를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길, 저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민수는 벌써 와 있을까? 문 앞에 도착하자 짐 관리원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기자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늘도 사진 찍으러 나갑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맨 모습이 어젯밤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사진 잘 찍으셨어요? 제가 카메라 가방을 힘주어 매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멋진 장면을 담았죠. 오늘은 어디부터 갈까요? 민수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힘주어 설명했어요. 오늘은 경복궁으로 가볼까요? 고궁 안에는 전통 건축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과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 가방 모양까지 하나하나 관찰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나만의 이야기가 되겠지. 경복궁역에 도착하자 나무로 짜인 처마와 기와 지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사의 돌계단을 올라서자 수백 년 된 고즈넉한 건물이 줄지어 있었어요. 붉고 파란색이 조화롭게 칠해진 문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와 모양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리어카 모양의 작은 장난감을 끌고 다녔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소를 잔뜩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 따스한 표정을 포착하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정이 있구나. 한참을 사진 찍으며 걸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냉큼 외쳤어요.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근처에 맛있는 비빔밥 집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와 민수는 마주 앉아 각각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금세 나온 비빔밥은 알록달록한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져 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기 전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죠. 사진 하나 찍을게요.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들어주었고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 고소한 참기름 향과 살짝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나물마다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이 어우러져 한 그릇만으로도 배가 든든해졌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채롭다. 저는 감탄하며 빠르게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가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가볼까요? 골목마다 재미있는 가게가 많아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북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왜 도와주셨나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침착하셨는지 놀랐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문화에는 서로 돕는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 답변을 들으며 저는 그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에 공감했습니다. 북촌 골목에 들어서자 낮은 한옥 담장과 푸른 대문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작은 공방, 전통차집, 수공예품 가게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민수와 저는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무로 된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 안작은 연못, 기와 위에 내려앉은 낙엽, 벽면에 걸린 붉은 단풍잎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민수가 멈추더니 작은 찻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전통 다관 공예를 하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차 주전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차 주전자는 은은한 빛깔의 도자기로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부드러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요한 찻집 안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단숨에 피로가 풀렸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골목의 소박한 풍경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진짜 한국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선입견 대신 진짜 한국을 기록해야겠다. 그 다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민수와 함께 웃으며 걷는 동안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어제와 달리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의 수놓인 별 대신 반짝이는 빌딩 불빛과 네온 사인의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 옆에 놓인 카메라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다. 민수와의 약속 장소는 남산타워 근처 작은 루프탑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따스한 조명이 마당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탁 트인 야외 테이블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디건 소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잘 찍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울컥했지만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무르고 싶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뉴욕으로 돌아갈 티켓을 연기했어요. 이곳에 남아 사진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순간 루프탑 위 조명이 반짝이며 우리 둘만의 작은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봐요. 그 뒤로 우리는 카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손끝만큼 가까이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며 두근거림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 순간도 추억이 될 거야. 카페를 나서며 골목길에 늘어선 가로등과 작은 포장마차를 지나쳤습니다.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고 주인 아저씨가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컵에 어묵 국물을 받아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에서 진한 맛이 퍼지며 서울의 온기가 제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맛은 여행자가 느끼는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수많은 사진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메모장에는 민수와 함께 찾았던 장소와 인터뷰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편집장님께 한국에서의 체류를 한 달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아직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곧 더 흥미진진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다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짐을 끌고 로비로 내려오는 길, 호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니엘 기자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로비를 나서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우체통 앞을 지나며 제가 그간 찍은 사진을 전시할 작은 갤러리가 떠올랐습니다. 올봄쯤 민수와 함께 기획하던 한국의 하루 사진전 말이죠. 벽마다 붙을 사진을 상상하며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지나는 상점들의 진열장에는 전통 한지 공예품, 모란 문양의 우산, 알록달록 수제 비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한 컷씩 담았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며 지나가던 학생이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지하철 안에서 앞사람 머리 위 전광판에는 다음 역 안내가 흘러갔습니다. 다음 역 종강역, 환승시 주의 바랍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일정과 사진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운동 벽화, 청계천 다리, 북촌 골목 골동품 가게. 할 일이 가득하지만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저는 환승역에서 내렸습니다. 종강역을 빠져나와 조선시대의 심볼인 광화문광장을 지났습니다. 광화문 앞 세종대왕 동상이 당당히 서 있었고 그 뒤로 경복궁의 지붕선이 살짝 보였습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장면이었죠.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싶어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발걸음, 가로등 전구 소리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내 무대다. 이곳의 숨결을 사진에 담아야 해. 그렇게 저는 다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민수와 함께 나눈 믿음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록하며 저는 서울의 빛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순간을 모아 세상에 보여줄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의 진짜 모험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